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그러면 이제 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학습 기술인 의사소통과 과제 목표 정하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학습 기술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사소통이 뭘까요?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의사소통은 사전적 의미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 라는 말이고요. 즉, 팀학습에서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말, 행동, 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상대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통이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소통이 잘 되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네, 경청, 칭찬, 질문, 관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면 훌륭하신 겁니다. 소통을 잘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결속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플에서 결과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방금 이야기 드린 소통에는 관찰, 경청, 칭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때 숙제에 놓으면 여러분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스킬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경청. 역지사지가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역지사지하는 경청.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칭찬은 나도 받을 수 있고 상대에게도 해줄 수 있죠. 이 칭찬이 잘 이루어지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의 본질을 이끄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은 우리가 팀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스킬 이 4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청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경청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청을 잘 한다는 것은 히어링일까요? 리슨일까요?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죠. 리슨은 의도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경청을 해야지만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경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경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을 청자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자 보이시죠? 한자 들을 청장에는 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한자가 6개가 모여서 들을 청자로 이루어졌는데 왼쪽에 귀자와 임금왕자가 있죠. 이거는 왕 같은 귀로 들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왜? 옛날 임금은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귀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항상 쫑긋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되겠죠. 네. 이 왕과 같은 귀로 들어야지만이 경청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측에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죠. 이거는 10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듯이 들어라 라는 뜻이 있답니다. 또 우측 하단에는 하나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죠. 네, 이거는 일심이에요. 일심. 일심이란 뜻은 한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음으로 들어야지만이 경청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 하나에, 들을 정자 하나에 경청이라는 의미가 너무 깊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을 정자를 가지고 소통을, 경청을 하시면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상호 간의 관계도 향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경청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발췌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에는 또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 네, 많이 들어보셨죠? 5가지. 이 경청은 이렇게 이제 경청의 기술 하면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이런 방법을 하면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그런 지금까지의 연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경청의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아마도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경청의 기술 5가지를 한번 크게 외치고 나서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의 기술, 몸을 틀어주세요. 두 번째, 눈을 봐주세요. 세 번째,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네 번째, 아하 하고 말해주세요. 5번째, 무릎을 탁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경청을 할 때 이 기술을 발휘해 보시면 분명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친구가 좀 이상해졌네. 너무 진지하게 내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경청 기술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딸이 뭔가 변화를 가져왔네. 너무 좋다. 내가 이 마음에 있는 말은 우리 딸하고 함께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경청의 기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팀플을 할 때 몸을 틀고 눈을 바라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하 하고 말해주고 무릎을 탁 쳐주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경청의 기술까지 끝났죠?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을 옮기는 데까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인 것을 듣고 하는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현장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역량이 향상될 거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관찰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관찰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테나를 세우고 돋보기를 보니까 상대가 하품을 하는 게 보이고 기지개를 피는 게 보이고 엎드려 자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또 관찰 방법도 있으니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관찰이란 사물의 현상이나 또 동태, 행동이죠. 따위를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돌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대상의 모습,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살폈으면 사진과 동영상 또는 기록으로 남겨서 관찰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에서는 이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고 또 환경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기록하고 소통을 할 때 팀원들과 소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관찰된 내용들을 팀원들끼리 소통하게 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앞 시간에 학습했던 무지 게시판 사례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지 게시판 사례가 뭐였어요? 식당에 잔반 처리 문제였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학우들이 배식을 받는 모습을 관찰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무지개 식판이라는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무지개 식판에서도 관찰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듯이 이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동행관찰조사법이라고도 있고 스토어 오디트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디자인 싱킹으로 일 잘하는 법 페이지 154페이지, 16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찰 수업을 할 때에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관찰된 상황들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몇 개 정도를 나는 맞췄는지, 내가 보는 관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나는 무엇에 포인트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영상 보시고 나서 네, 관찰된 상황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 방법에는 그 섀도잉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섀도잉이라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조사자를 대상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대상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소비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자와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면서 소비자가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고 소비자 그 제품은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찌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자가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대상자와 시야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섀도잉 방법은 혹시 관찰 대상자가 행동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도 됩니다. 이게 섀도잉 관찰법이에요. 스토어 오디트 관찰법이 있어요. 이 또한 관찰하는 방법은 섀도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은 관찰 대상자인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하는 방법은 매장의 공간 구조, 물품 배치, 소비자의 움직임, 점원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페르소나가 정해지면 그 페르소나의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 공감이라는 프로세스인데 그때의 이 관찰 기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할 때 또 우리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5가지예요. 행동, 환경, 상호작용, 도구, 사용자. 그래서 행동을 할 때에는 관찰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그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표정은 어떤가, 몸 동작은 어떤가, 주변 사람들하고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환경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은 어떤지,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주변 환경에 활용되고 있는 불편함은 또 무엇이고 언제 일어나는지, 동선이나 시선에 있어서 대상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유의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액션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말하는데 관찰 대상자와 타인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고, 관찰 대상자가 혼자일 때와 여러 명일 때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주어진 환경은 관찰 대상자의 동선이나 시선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관찰하시면 관찰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 관찰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떤 것인가, 또 그 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물건들은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 이런 것도 관찰 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관찰 대상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누가 있으며 그들의 역할 및 관찰 대상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행동과 연관된 사람의 행동, 특성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관찰하는 건데,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유의해서 관찰을 하시면 훨씬 퀄리티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기법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인터뷰는 데이터 수집의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어떤 현상, 문제점 파악을 할 때 인터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뷰 진행 흐름은 먼저 준비를 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실시를 하고, 실시한 후에 인터뷰가 된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것들은 사전 질문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전 질문지, 사전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지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질문지를 통해서 인터뷰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는 거죠. 이때 인터뷰하는 팁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 써먹써먹하면 말이 잘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밀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할 때는 예, 아니오로 하는 대답이 아닌 그분의 생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찰 다음에 질문이 나오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인터뷰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전 연습이 필요해요. 준비 단계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방향이 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질문지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지는 참고하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를 위주로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얼른 인터뷰를 마치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작성한 인터뷰 내용들을 고객이 있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주신 그분하고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인터뷰를 다시 해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법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런 방법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실질적인 방법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경청, 관찰이 있었죠? 이번에 세 번째는 칭찬이에요. 칭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범고래와 훈련사. 여러분은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이거 책 이름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은 캠 블렌차드라는 저자가 썼어요. 이분은 범고래와 훈련사가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내놨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캠 블렌차드는 리더십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 하는 힘을 말해요. 여기서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욕, 그러니까 리즈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즈가 없는 사람을 칭찬을 통해서 목표를 가지게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뛰게 하는 것, 이것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칭찬 키워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신뢰를 쌓아라. 두 번째, 긍정의 면을 강화하라. 세 번째, 실수할 때에는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이 세 가지가 되면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면 소통이 잘 된다는 거고 소통이 잘 되면 우리의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키워드 세 가지 여러분들이 팀플을 하실 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기억해 두세요. 칭찬이었습니다. 자, 칭찬에도 4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칭찬할 때는 즉시 칭찬하라는 거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네 번째는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줘야만이 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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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라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도
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플을 하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칭찬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결과는 100% 좋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타인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칭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스스로도 칭찬을 하면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의 역량이 향상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사소통의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가슴에도 물음표가 있고 양손에 물음표가 있고 머리에도 물음표가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는 개방형 질문처럼 긍정적인 질문이 있는가 하면 폐쇄형 질문처럼 닫힌 질문이 있어, 부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유형 첫 번째,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겠죠? 현장 실습 잘 하셨어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여러분 다른 과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 만족하셨습니까? 네, 아니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아니오로 나오는 대답은 폐쇄형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점심에 어떤 메뉴를 드셨습니까? 현장 실습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사고하고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에 어떤 메뉴를 드셨어요? 혹시 라면을 드셨나요? 짜장면을 드셨나요? 그럼 누구하고 드셨어요? 어디에서 드셨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죠. 이게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연결고리형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질문과 유도형 질문이에요. 유도형 질문은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관이 실린 의도성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참여가 아닐까요? 어때요? 의도되어 있죠. 이번에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 또한 의도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중립적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어떤 방법을 사면 좋을까요? 어때요?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중립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질문 유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과 긍정적 가능성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추궁 질문 한번 보실까요? 그라운드 룰을 왜 지키지 않으셨죠? 현장 실습에 왜 소극적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책임 추궁형 질문입니다. 그러면 긍정적 가능성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긍정적 가능성 질문은 어때요? 그라운드 룰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현장 실습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질문 유형 세 가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총 6가지죠. 부정적인 질문 세, 긍정적인 질문 세. 다르죠?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고 팀플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질문, 개방형 질문, 중립적인 질문, 그 다음에 긍정적 가능성 질문을 활용하시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술 2, 경청, 관찰, 칭찬, 질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분명
이것을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살짝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우들과 함께하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금세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다음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쉬시고 팀 프로젝트 목표 정하기와 디자인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